2025년 7월, 일본 정부가 재류 외국인 문제의 사령탑 조직을 내각관방에 신설했습니다. 78명 규모의 추진실이 출범했죠. 이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외국인 정책을 완전히 재설계하려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재 일본에는 약 266만 명의 재류 외국인이 거주 중입니다. 그중 약 68%가 일하고 있는 상태. 외식, 편의점, 건설, 간병.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외국인 근로자를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는 무려 182만 명. 사상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면 성공적처럼 보이는 이 현상. 그 안엔 심각한 구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 기술 실습생의 약 44%가 실제로는 최저임금 위반,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과도한 비용 공제 등 노동 착취에 가까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수가 3년에서 5년 동안 전직이 금지되어 다른 직장으로 이동조차 못합니다. 결국 선택지는 실종, 즉 무단이탈뿐. 둘째, 과도한 노동과 산업재해. 건설, 제조, 간병 등 일본인이 기피하는 고강도 직종에서 외국인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산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팔이 끼이거나 물건에 깔리는 사고. 이건 단순한 교육 미비가 아니라 구조적 방치입니다. 셋째, 심각한 커뮤니케이션 장애. 일본 내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 시 가장 큰 문제는 1위 일본어 능력 부족, 2위 일본인 직원과의 의사소통. 이 두 항목만으로 49%의 문제를 차지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 1위가 퇴직, 2위가 직장 내 괴롭힘, 3위가 해고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 사령탑 조직을 만든 걸까요? 참의원 선거에서 외국인 정책은 규제 강화 vs 공생이라는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외국인의 범죄, 사회보장제도의 부정 이용 등으로 국민이 불안과 불공정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 사회보험 미납 방지,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 제한 등 강경한 규제 방향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외국인의 잠재력을 활용하자는 공생 메시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성과 중심의 승진 요구, 고용 계약서의 불명확, 안전교육 부족, 불법 중개 브로커 개입.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제도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과 현장, 그리고 일본 사회 전체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함께 가야만 진짜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고용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얻는 이점도 분명합니다. 인력 부족 해소, 젊고 유능한 인재 확보, 조직 내 새로운 시각과 활력,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일본인보다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외국인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싸게 쓰고 다 쓰면 돌려보내는 방식인지, 아니면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 것인지. 이건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가 외국인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사령탑 조직,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본이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답은 외국인과의 공존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일본 사회의 흐름을 쉽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